다이어트 비법을 알려준다며 몇만 원씩 받는 전자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남들만 아는 살 빠지는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제하려는 거라면 잠깐 멈추셔도 됩니다. 요즘은 AI에 물어봐도 칼로리를 줄이고 단백질을 챙기고 운동하고 식사 습관을 관리하라는 답은 바로 나옵니다. 문제는 정보를 몰라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넘치는 정보 중에서 내가 계속 지킬 기준을 고르지 못하는 것. 저는 15kg를 감량한 뒤 현재까지 4년째 체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세 권으로 살을 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감량하고 유지해본 뒤 읽어보니 제가 왜 어떤 선택은 오래 지킬 수 있었고 어떤 방법은 버리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됐던 책들입니다. 세 권을 다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자신의 문제와 가장 가까운 책 한 권만 골라보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다이어트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덜 먹고 더 움직이면 된다. 그래서 체중이 많이 늘어있고 오랫동안 운동하지 않았던 몸인데도 무작정 달리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왼쪽 무릎에 통증이 생겼고 지금도 오래 달리면 그쪽 무릎이 아픕니다. 달리기가 나빴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 몸이 지금 무엇을 버틸 수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먹는 양과 운동량만 줄이고 늘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분에게 첫 번째로 권하고 싶은 책이 제이슨 펑 박사의 비만 코드입니다. 이 책은 비만을 단순히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인 결과로만 보지 않습니다. 식사 빈도, 공복 시간, 인슐린 저항성 같은 요소를 함께 보면서 왜 어떤 사람은 계속 배가 고프고 왜 같은 다이어트를 반복하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칼로리가 의미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많이 먹으면 당연히 감량은 어렵습니다. 다만 살이 안 빠질 때마다 무조건 더 줄이고 더 움직이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다면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비만 코드는 새로운 다이어트 비법을 알려준 책이라기보다 의지가 부족해서 또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전에 내 식사 구조부터 다시 보게 만든 책이었습니다. 살이 안 빠질 때마다 운동량을 늘리려고 먹는 양부터 확 줄여왔다면 이 책이 지금까지의 다이어트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원리를 이해했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가 바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갑니다. 다이어트 정보를 보다 보면 음식 이야기가 제일 헷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탄수화물을 끊으라 하고 어떤 사람은 골고루 먹으라고 합니다. 과일도 좋다는 사람이 있고 당이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는 건 계속 늘어나는데 정작 식탁 앞에서는 그래서 나는 지금 뭘 먹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 마키타 젠지 박사의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혈당을 중심으로 한 끼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설명합니다. 저도 감량할 때 친구에게 여러 조언을 들으며 공복 상태에서 탄수화물만 먼저 먹기보다 단백질이나 채소를 함께 챙기려고 했고 일반식을 먹을 때도 밥이나 면의 양을 어느 정도 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패치크릭 같은 앱으로 먹는 양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매번 기록하는 게 귀찮았지만 반복하다 보니 나중에는 앱을 켜지 않아도 이 정도 먹으면 충분하겠다라는 감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이 책의 가장 큰 의미는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목록을 하나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끼를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먹어도 되나 안 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식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는 않았는지 먹고 난 뒤 금방 또 배고파지지는 않았는지 다음 식사까지 편하게 갈 수 있는지를 함께 보게 됐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마다 먹으면 안 되는 음식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이 책이 한 끼를 보는 기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알아도 또 하나 문제가 남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사라도 그걸 계속 할 수 없다면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책을 이 세 권 중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는 대부분 계획이 있습니다. 단백질 먹기, 간식 끊기,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기, 처음 며칠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세 번째 책은 아놀드 홍 저자의 간헐적 단식 내가 한번 해보지 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단식 시간이 몇 시간이냐 보다 한 사람이 다이어트를 평생 계속 해야 하는 식단이 아니라 생활 방식으로 바꿔가는 과정에 더 관심이 갔습니다. 저 역시 감량할 때 친구에게 꽤 많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단백질을 챙기려고 닭가슴살로 추천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여러 번 먹어서 닭가슴살이 너무 물려 있었습니다. 억지로 먹으면 며칠 뒤에는 아예 먹기가 싫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영양 성분이 조금 아쉽더라도 제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닭다리살로 바꿨습니다. 양배추찜이나 샤브샤브처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몇 가지 정해놓고 번갈아가며 먹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렇게 내 맘대로 바꿔도 되나?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오히려 그 선택들이 제가 다이어트를 오래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완벽한 식단을 며칠 먹는 것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음 주에도 다시 먹을 수 있는 식사를 남긴 겁니다. 현재는 다이어트 한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생활합니다. 물론 먹고 싶은 걸 전부 먹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도 조절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 라는 선택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걸 먹고 싶다면 어떻게 먹으면 괜찮을까 라는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저에게 이 책의 핵심은 간헐적 단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어도 내 생활에 반복할 수 없다면 나에게 좋은 다이어트가 아니라는 것. 방법은 이미 많이 알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있다면 3권 중에서는 이 책을 먼저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 3권의 책에서 가져온 역할은 달랐습니다. 비만 코드에서는 몸을 바라보는 관점을 얻었습니다.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이 책에서는 한 끼를 판단하는 기준을 얻었습니다. 간헐적 단식 내가 한번 해보지 라는 책에서는 이 기준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남길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리하면 3가지입니다. 몸을 보는 기준, 한 끼를 보는 기준, 계속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기준. 3권을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살이 안 빠질 때마다 더 적게 먹고 더 운동하는 것만 반복해왔다면 비만 코드를 읽으시면 되고, 한 끼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항상 헷갈린다면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방법은 이미 알지만 몇 주가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면 간헐적 단식 내가 한번 해보지, 이 책들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자신이 반복하고 있는 문제와 가장 가까운 책 하나부터 보면 됩니다. 꼭 구매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보셔도 충분합니다. AI에게 물어보면 이 3권의 내용도 몇 초 만에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책이 도움됐던 이유는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돼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미 경험했던 실패와 성공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이 선택은 오래갔고 이 방법은 계속 못했구나, 이런 걸 이해하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런 질문이 남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뭘 먹었는데? 저는 15kg를 감량하고 4년 동안 유지하면서 완벽한 다이어트식을 계속 먹는 것이 아니라 일반식을 먹으면서 제 생활에 맞는 몇 가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음식을 먹었고 배고픔이나 간식 욕구를 어떻게 조절했는지는 고정 댓글에 연결한 영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새로운 비법 하나를 더 추가하기보다 먹으면서 빼고 다시 찌지 않기 위해 실제 생활에서 계속 지킬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정보는 이미 충분히 많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보다 나에게 맞는 기준을 하나씩 고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